열정의 아이콘 혜경공주TV입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주택임대차 3법이 왜 나왔어요? 예, 정부 여당은 이 주택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세입자 보호 제도를 위한 대혁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대혁신이었나요? 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주택 분쟁으로 인해서 거의 3배 정도의 상담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또 이 또한 저희들이 중앙에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우리 손자님들이 조금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3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또 제가 상담받았던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임대차 3법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제 영상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주택임대차 3법 왜 나와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또 그 사이에서 애끓는 중개업소를 만드느냐라는 제목을 한번 봤는데요. 먼저 주택임대차 3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 주택임대차 3법 중에서 가장 지금 말이 많은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계약기간 만료 시에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세입자가 2년을 살았는데 또다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임차료를 체납하거나 주택을 훼손하는 등 세입자의 중대과실이 없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의 중대과실이 있을 때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임대인이나 임차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지 않느냐. 특히 그러니까 2년 전에 전세 금액을 조금 적게 받았다. 아니면 현저하게 많이 적게 받았다. 아니면 현재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현재 전세 금액이 많이 올랐는데 또 이 법은 5%까지만 우리가 그 임차인에게 상한선을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임대인 측에서 많이 좀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인상폭을 5% 이하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2 플러스 2를 하는데 지금 기존 계약자도 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2년을 할 때 5% 이하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 인상폭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측에서는 예전에 내가 너무 싸게 줬는데 지금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전월세 상한제는 신규 계약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희한한 게 이렇게 월세 인상을 하든지 전세 보증금을 인상을 할 때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재계약할 때 5%도 뭐 일단 세입자한테 올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임대인은 뭐 그냥 올리지 말고 내가 예전에 싸게 줬던 뭐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그대로 4년 동안 그 금액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재계약을 할 때 전세를 하고 있다가 월세로 우리가 전환을 할 때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이렇게 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제가 지금 일하는 지역도 거의 전월세 전환율이 5% 선이거든요. 정부에서는 4% 선이라고 하는데 거의 평균 한 5%에서 6% 정도로 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임대인은 지금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내년 2021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고요.
매매 실거래가처럼 국토교통부 관리 시스템에 전월세 실거래가를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임대인의 의무로 가지 싶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또 이런 것도 하나 있었죠.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7월 18일부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죠?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는 내년 8월 18일부터 의무 가입입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을 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는 최고 2천만 원의 벌금,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대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 주택임대차 3법은 임대인에게 너무 가혹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습니까? 전세 금액이 오르고 있으면서 전세가 없다고 하죠. 거의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내가 그냥 전세를 못 올리니 그냥 실거주 하겠다라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임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서민들이 잠시 주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시장은 임대도 있어야 되고 임차도 있어야 되고 매매도 있어야 되고 매수도 있어야 되고 매도도 있어야 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주택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조금 시장이 너무 임대인에게는 너무 불리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세가 없어지는 위기에 처해진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예, 다음에는 제가 현장에서 일어난 상담 내용을 잠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담 내용을 크게 보시면 임차인을 내보내고 전세금을 올렸더니 이 사실을 안 임차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데 왜 임대인은 그 책임을 중개업소에 물으라고 하는지요? 라는 물음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좀 풀어보면 만기가 10월인 임차인이 지난 8월 달에 임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집을 자기는 더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었더니 임대인 측에서 답이 온 내용은 자기가 여기 들어와서 살 거다. 그러니까 나가줘야겠다. 그래서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주변에 전세를 구했겠죠. 그 주변에 전세를 구했는데 이 임대인은 이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들어올 때 시세보다 거의 한 3, 4천을 싸게 임대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욕심이 생긴 거죠.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임차인도 그러려니 하고 주위에 전세를 구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임대인이 한 중개업소에 다시 의뢰를 한 겁니다. 이 집을 전세를 놔달라고. 지난 시세보다 뭐 예전에 1억이었으면 지금은 1억 4천에 전세를 다시 놔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소는 뭐 또 전세를 놔달라 하니까 뭐 놔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건데 놔주고 나니까 어느 날 임차인이 이 집이 다시 전세로 나간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해서 왜 내더러 나가라고 하고 나는 여기에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지금 내한테 나가라 한 거 아니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해주고 이 집 파기해라. 나도 파기하고 가겠다. 그 집에 다시 살겠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을 저한테 사실 상담을 하겠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 부분을 듣는 우리 소장님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는지요. 저는 그 소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고객들은 너무 똑똑하시더라고요. 이 임대인은 중개업소에게 뭐라 했냐면 왜 당신이 이 법 부분을 이야기를 안 했느냐. 나는 몰랐다. 그래서 내가 다시 임대를 해서 계약을 하는데 당신 때문에 내가 임차인에게 이렇게 물러주게 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 물러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고객을 잡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정말 답답한 게 우리가 뭐 국토부에서 뭐 수수료 많이 받는다, 뭐 수수료 지금 낮춰야 되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 하지만 수수료도 얼마 많이 깎입니다. 그거 다 주시는 분들 별로 없고요.
우리가 그 수수료 받기 위해서 정말 발품을 얼마나 파시는지 그 정부에서 한번 내려와 보시면 야, 이거 보려고 이 정도까지 하시나라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뭐 이 임대인이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무슨 구청에 뭐 신고를 한다, 뭐 민원센터에 뭐 민원을 넣는다 이랬을 때는 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습니까? 그렇게도 합니까? 할 수 있죠. 자기들은 무조건 고집을 세울 겁니다. 중개업체 때문에 자기가 이런 손해를 물게 되었다고. 이런 경우는 뭐 정확한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 잡고 막 뗐으면 공인중개사는 어쩔 수 없이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분을 어떻게 화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중개 수수료를 조금 좀 절감을 해서 어떻게 좀 화해를 시키든지 사실 돈 말고는 화해시키는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하시려는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라도 당장 저한테 당장 물어보면 저는 아마 현대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을 좀 설득을 시킬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임대인은 이게 대한 손해배상을 자꾸 우리 중개업소에 무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려는지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오늘 이 내용을 찍어봤고요. 사실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도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많은 문의들이 옵니다. 뭐, 뭐 집에 내가 임차를 살고 있는 집에 열쇠가 부러졌는데 그 열쇠를 임대인이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매매할 때 매도인의 하자담보가 어디까지 가느냐 뭐 이런 것도 묻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법무사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실제 예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렇게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오면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로 연락하셔서 상담하셔도 되고요.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번. 저는 주로 국번 없이 132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뭐 어떤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어떤 분쟁이 생길 때 제가 해결이 되기 힘들 때는 132번에 연락하셔서 그쪽에서 하는 대로 제가 다시 대응을 해드리겠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 3법을 왜 건드렸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갱신을 가지고 말이 많았던 건지 사실 뭐 제가 일하는 지역이나 부산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거 가지고 별로 말이 없었는데 이렇게 2 플러스 2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조금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많은 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쟁이 생길 때 몇 번? 국번 없이 132번으로 연락하셔서 명확한 답변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해경공주 TV 오늘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내용 앞으로도 알려주시면 제가 정확한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리는 그런 유튜버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